네, 안녕하세요. 웰메이드 컴퓨터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에서 직접 제조한 이 딥신 서버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딥신은 딥러닝의 딥, 그리고 머신의 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쳐서 합성어로 저희가 딥신이라는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의 이 서버 브랜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이 서버를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최근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엔비디아에서 그 GB200을 기반으로 한 NVL72, 이 NVL72도 리퀴드 쿨링이 적용된 서버인데 발열 이슈로 지금 출시가 지연됐다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레거시 방식인 이 에어 쿨링이 아니라 리퀴드 쿨링이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열로 인한 출시가 지연될 만큼 요즘 나오는 이 GPU들은 고집적도로 인해서 물론 성능은 굉장히 높아졌지만 소비 전력도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 발열을 해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기존 에어 쿨링 레거시 방식이었던 에어 쿨링은 이제 한계점에 봉착했다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전 세계의 테크니컬적인 것들을 선도하는 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와 같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도 이렇게 리퀴드 쿨링을 적용한 사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에어쿨링으로 서버를 시키려고 하면 사실은 이 항온항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서버실의 온도를 굉장히 낮게 유지를 해줘야 서버 안에 있는 이 고RPM 팬들이 돌면서 외부의 그런 시원한 바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GPU도 시키고 CPU도 시키고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차가운 바람을 빨아들이면 이 에어쿨링 같은 경우에는 뭐 히트싱크나 이런 것들을 바람이 통하면서 뜨거운 바람이 외부로 다시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에어쿨링을 할 때 그 방식을 타파하고자 윈로우 타입의 항온항습기도 넣고 컨테인먼트 시스템도 만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은 무조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지만 이 리퀴드 쿨링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다이렉트 투 칩 방식 같은 경우에는 렉 후면부에 이 매니폴드를 설치를 해서 안에 들어가는 CPU나 GPU들을 콜드 플레이트를 설치해서 원 바이 원으로 이 매니폴드에서 구멍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번에 똑같은 온도의 물이 입수가 되고요. 그 물이 돌면서 CPU나 GPU에 있는 콜드 플레이트로 물이 들어가고 그 안에서 CPU나 GPU를 식혀준 다음에 데워진 물이 다시 또 다른 매니폴드로 들어가서 이 물이 계속 루핑이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리퀴드 쿨링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렉 덴서티, 그러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 쿨링이 뭐 렉에 실장할 수 있는 최대 소비 전력이 10kW라고 하면 리퀴드 쿨링을 적용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려 최대 100kW까지도 구성이 가능하고, 더 좋은 점은 에어 쿨링하고는 다르게 콜드 플레이를 통해서 물이 데워지고 물이 식혀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밖으로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메모리나 메인보드 칩셋 같은 거 정도의 그 약간의 발열 같은 것들만 외부로 유출이 되기 때문에 항온항습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투자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에 똑같은 시스템을 놓고 전체 소비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최대 40% 이상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라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 전력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거는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환경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소를 절감해야 된다,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전력을 생산할 때 탄소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똑같은 IT 파워를 가지고 에어쿨링과 리퀴드 쿨링을 비교했을 때 리퀴드 쿨링이 에어쿨링보다 이 항온항습으로 인한 전력 소비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지구를 살리는 아주 대단한 기술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다라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이미 이런 다이렉트 투 칩 방식의 리퀴드 쿨링을 이미 적용해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사실 큰 기업들이 여러 개 있지만 POC, 그러니까 실증 작업이나 이런 것들 하는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존재하겠지만 실제로 대규모로 도입을 해가지고 쓰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한데요.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가 누굽니까? 저희는 2023년도에 무려 총 IT로드 350kW 수준의 다이렉트 투 칩 리퀴드 쿨링이 적용된 하드웨어를 납품하고 현재까지도 그 유지 보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350kW 수준이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시겠는데 실제로 CPU, 제온급 CPU가 무려 240개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GPU는 무려 500개 정도 수준으로 구축된 그런 서버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는 엄청난 기술력을 가지고 이 딥신 서버를 서버실에 한 120대 정도 구축을 했으니까 사실 국내 유일무이한 그런 리퀴드 쿨링을 적용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저희 이 딥신 서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딥신 서버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는 4U 사이즈로 제작이 되어 있고 렉은 19인치 렉의 실장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 원활한 안정적인 구조를 위해서 전면부에는 이제 I/O 패널과 그리고 이제 GPU가 연결되는 PCI 쪽 부분이 나올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간에는 메모리나 메인보드의 전원부, 그리고 우리가 IB 카드 같은 게 들어가게 되면 IB의 칩이 거기는 방열판밖에 없으니까 그 칩을 시켜줄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기본적인 에어플로우는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팬을 장착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측면으로 보시면 콜드 플레이트를 부착한 이 GPU나 CPU들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배관제가 지나는 스루홀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 후면부에 보시면 이 파워보드가 있습니다. 파워보드도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에서 직접 개발한 보드인데, 이 파워보드는 말 그대로 이 파워를 분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최대 GPU를 이제 몇 개를 달 것인가, 어떤 CPU를 쓸 것인가에 따라서 이 파워 용량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후면에 보시는 것처럼 요 서버 파워, CRPS 서버 파워, 이걸 장착해서 요 파워들이 가지고 있는 파워 전력을 분배해 줄 수 있는 이 파워보드도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파워보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12VH PWR 단자도 이렇게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PCI 전원부, 그리고 뭐 CPU 전원부, 그리고 SATA 전원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 구비를 해놓은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파워 슬롯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FSP 파워를 쓰고 있는데, FSP CRPS 파워 3000W 4개를 꼽으면 리던던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대 12kW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보드를 만들 때 인텔에서 제공한 ATX 3.0 표준을 준수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파워 보드라고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버에 뭐 리던던트가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0W 파워를 2개를 꼽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걸 1+1이라고 이제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무슨 방식이냐면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얘가 혼자 돌고 있다가 얘가 만약 문제가 생겨서 죽어. 그러면 얘 쪽으로 부하가 넘어가는 그런 구조로 일반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ATX 3.0 표준에서는 올 액티브 방식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2000W 2개를 달아놨어요. 만약에 내 이 소비 전력이 한 2000W 라고 하면 얘 혼자서 2000W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얘 1000W, 얘 1000W로 이렇게 올 액티브 타입으로 작동을 하다가 하나가 죽으면 다른 쪽으로 부하가 이제 이동되는 로드 밸런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 같은 것도 그 높은 용량을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사실 이 파워의 수명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하 양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꾸준히 유지가 된다면 이 제품의 내구성도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표준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파워보드도 직접 개발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후면부를 보시면 전부 다 퀵 디스커넥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폴드에 이렇게 앞놈에 퀵 디스커넥터가 있고, 요 순놈의 퀵 디스커넥터들을 또 연결을 다 해줍니다. 인렛, 아웃렛, 인렛, 아웃렛 이런 식으로 해갖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데, 요 퀵 디스커넥터를 왜 쓰냐? 바로 이 시스템의 간단한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매니폴드가 별도로 이렇게 차단을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물이 순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서버가 뻗었다, 그럼 이 서버를 이제 유지 보수를 하려면 렉에 들어오는 뭐 밸브를 잠그고 물을 다 뺀 다음에 서버를 하나씩 빼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디스커넥터를 연결을 해놓은 상태라고 하면 이 디스커넥터만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이 순환되고 있는 와중에도 이 디스커넥터만 빼주면 되기 때문에 전체 렉에 들어있는 서버를 다 셧다운할 필요 없이 이 서버 하나만 따로 빼서도 메인터넌스가 가능하다는 아주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서버 같은 경우에는 후면부에 총 6개의 스토리지 베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ATA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핫삽으로 다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서버 한 대로 그냥 단순히 학습만 돌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도 저장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드베이를 통해서 다양한 이 스토리지들을 장착할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이 서버 외에도 렉에 들어가는 모니터링 솔루션까지 구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딥신의 모니터링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릭 센서, 누수가 발생됐을 때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기본적으로 시스템 안에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CPU의 온도, 그리고 CPU의 사용량, GPU의 온도, GPU의 사용량, 그리고 실제로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 되는 그
데이터들은 전부 다 로그로 남게 되고 API를 지원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이 솔루션 외에도 우리는 이렇게 통합 관제 솔루션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접목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셔도 이 API 값을 가지고서 충분히 적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딥신 서버 실시의 큰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범용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에이수스나 기가바이트, HP, 델 뭐 이런 다양한 벤더사들이 다양한 서버들을 이제 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서버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커스터마이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PCI 보드 따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MCI로 연결을 해갖고 그쪽으로 이제 분배를 하고 뭘 하고 막 하는데 딱 내부를 보면 정말 여기에 내가 쓰는 메인보드 어떻게 장착하지?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들만의 폼팩터로 만들어졌으니까. 하지만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에서 만든 이 딥신 서버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어떤 메인보드도 다 장착이 가능합니다. MATX도 가능하고 ATX도 가능하고 익스텐디드, EEB 뭐 이런 전 세계 표준으로 되어 있는 폼팩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장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범용성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내가 지금 워크스테이션을 쓰고 있는데 이걸 렉으로 넣고 싶어. 근데 리퀴드 쿨링은 버릴 수가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저희 딥신 서버의 이 셰실만 하더라도 그 시스템들을 그대로 이관해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집적도, 고밀도, 친환경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결국에는 AI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화두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리퀴드 쿨링을 지금 당장 오늘 보여드리려고 만든 이런 게 아니고요. 저는 2015년부터 리퀴드 쿨링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개발해 오다 보니 이렇게 서버까지 제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려 350kW의 큰 레퍼런스도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유지보수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뭐 국내에서만 본다고 하면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의 기술력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만약에 이 리퀴드 쿨링을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나도 진짜 실제로 한번 구축해보고 싶은데 어떤 아이템이 있고 어떤 솔루션이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웰메이드 컴퓨터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좀 더 유익하고 재미난 정보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